네, 안녕하세요. 승빈TV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올해는 명나라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나라 이제 배웠었죠. 몽골 제국, 그죠? 징기스칸, 뭐가 기억나나요? 쿠빌라이 칸, 그다음에 각수경의 수시령,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경문록, 그리고 숙박시설이 있는 역참제, 그쵸? 등을 이제 배웠죠. 그리고 몽골 제일주의 이런 것들, 서민 문화에서 무엇이 유행했어요? 잡극, 그쵸?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자, 백이 쪽에 보면 그 자금성이 있어요. 궁궐 이름이 자금성인데요. 아마 이게 그 북두칠성하고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북두칠성.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은 그 하늘에 그 위치를 찾을 때 이 북극칠성, 북두칠성을 이제 이용했는데 북두칠성에서 가장 북쪽을 가리키는 그 북쪽을 가리키는 건가?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 그 중심이 바로 자금이라고 해요. 자금성. 즉 자금성은 이 천하 질서의 중심을 의미하는 이제 이름이죠. 자금성은. 요게 이제 베이징에 지은 거죠. 베이징. 원나라 때는 이제 자금성이 아니라 명나라 때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는 명대에 세워져 청대, 그러니까 청나라까지죠. 계속 사용되었지요. 800여 채의 건물과 6,000개의 방이 있다. 6,000개. 와,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고궁박물원으로 바꾸어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죠. 그래서 한번 베이징 가면 여기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꿈에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꿈만 꿨고 실제로 못 가봐서 좀 그러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길 잊어버리면 아주 난리가 나겠네. 왜 이렇게 복잡해 여기? 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103쪽 명이 한족 왕족. 한족은 이제 그 한나라족 해가지고 이제 중국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족. 그다음에 명의 성립. 일단 빨간색으로 중요한 것부터 이제 체크하겠습니다. 이제 명나라 세운 사람은 주원장이에요. 주원장. 네. 뭐 학원 선생님, 원장님 이게 아니라 주원장.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태조라고 그러고 또는 홍무제라고 합니다. 홍무제. 사실 얼굴 이 사람 좀 빨갛긴 했어요. 빨갛고 되게 못생겼습니다. 못생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도를 베이징에서 세운 게 아니라 베이징은 당시 원나라 수도였죠. 여기 난징을 수도로 했다. 난징? 쌤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오나라 수도가 난징 같아요,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데 그게 난징 같습니다. 네, 그거 약간 사과드릴게요. 확실히 잘 아리까리합니다, 지금. 그렇고 이후 명이 베이징을 차지하여 원의 북쪽으로 몰아냈다. 그 결과 유목민족 대신 한족 왕조가 다시 중국을 지배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의 밝은 명자래. 그러니까 밝아졌다, 세상이. 그래서 명자. 왜냐하면 오랑캐로 본 거죠, 이제 몽골 애들은. 근데 지금은 이제 오랑캐가 아니라 자기네 민족이라고 봤잖아요. 중국 민족으로. 어쨌든 그래서 홍보제는 재상 이건 내가 왜 다 읽지? 이제 홍보제 내용이 나오고 이제 그다음에 홍보제가 죽고 다음 이제 황제인 영락제가 나타나고요. 영락제. 영락제 하면 그 강개토대왕이 호래 연어가 영락이거든요. 영원히 즐겁다 뭐 이런 건데 이 사람 영락으로 했네. 하여튼 한자는 다르겠죠. 이때 이제 수도가 베이징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뭐 좀 이따 디테일하게 할 건데 정하나는 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해외에 파견돼요. 함대로. 정화의 원정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어마무시합니다. 그 콜럼버스 아시죠?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그 배보다 훨씬 더 크고요. 아프리카까지 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진짜 태평양을 건넜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패스. 그 다음에 이제 망해요. 이자성이 이게 망합니다. 그렇고 넘어가고 여기 이제 정화의 항해 이제 원정 요 내용이 나오죠. 배 복원도도 나와 있고 또 기는 모습도 보이고 그다음에 명예 경제.
명의의 경제는 발달했대요. 그리고 사회 지수는 신사층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송나라 때는 이제 사대부가 이제 나왔었죠. 근데 이때는 신사층. 그렇고 양명학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양명학. 그전에는 이제 주희가 한 유교가 뭐예요? 성리학이죠. 성리학. 그쵸? 근데 여기는 양명학이 나타났다. 서민 문화는 계속 발달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금 정책. 해금 정책은 금은 금지하는 겁니다. 해는 뭔지 아시겠죠? 바다의 자죠. 그러니까 해상 무역을 제한하는 게 해금 정책이다. 근데 원나라 때는 여러분 굉장히 발달했었죠. 바닷가 이런 게 다 완성됐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해금 정책을 했는데 명중기 이후에는 허용합니다. 명중기 이후에는 허용. 그러니까 해상 무역을 허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 서양 사람들이 또 와요.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게 마테오 리치, 이 사람도 이탈리아 사람인데 예수회 소속 사람인데요. 예수회가요.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마테오 리치도 중국에 와서 한 3년인가? 그래서 중국어를 익혔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당시 와가지고 진짜 중국인보다 중국어를 더 잘했다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문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뭐지? 그 항제 있죠. 명나라 이제 항제 거기 궁궐, 아까 자금성 거기까지 가서 그 뭐 이제 소개해줘요. 그 얘기 이제 나중에 하고. 뭐 세금 제도가 일조 편법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 제도는 당나라 때 조용조죠. 조용조. 그렇죠? 이때는 일조 편법이다. 넘어가고 세계의 은이 중국으로 들어오다.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계의 은의 3분의 1 가량이 중국으로 흘러왔다. 그러니까 당시 최고 강대국은 바로 명나라였던 겁니다. 16세기 때. 500년 전 얘기죠. 근데 돌고 돌아서 지금 G2죠. 지금 중국이. 여기까지네. 이거 짧다. 다시 앞으로 가서 자금성 페이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바꾼 다음에 이 주원작은요, 농민 반란군을 이끌었어요. 처음에 그 홍건적이라고 그럽니다. 머리에 빨간 두건에 있으면 이제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못생겼는데 그리고 고아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워낙 가난해가지고 묻을 땅조차 없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그 이웃에 좀 그래도 착한 분이 그 땅을 줘가지고 이제 묵게 해줬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그래서 스님이 됩니다. 스님이 되는데 그 스님이 좀 용하세요. 그래서 이 주원장에게 공부하라 했더니 주원장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제 농민 반란군에 갔는데 그 장군이 농민 반란군 장군이 좀 똑똑한 애를 뽑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약간 후계자 키우려고. 근데 농민들이 똑똑하지 않잖아요. 다 공부 안 했고. 그쵸? 먹고 살기 뭐 바빴어도 그렇고, 공부하기 싫었어도 그렇고. 근데 주원장이 한자도 이런 거 잘하는 겁니다. 배워가지고. 그래서 얘에게 자기 딸을 소개시켜줘서 후계자로 삼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되었죠. 그 대장이. 장인어른이 죽고 그 군대를 주원장이 이끌면서 나중에는 원나라를 물리치고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주원장이 황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 가족들 전염병으로 죽었을 때 땅을 주었던 그 사람이 가가지고 엄청나게 보상해 줍니다. 그런 낭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이 사람은 자기 부모님이 죽은 이유가 부자들 때문이라는 그 피해의식이 있어요. 부자들이 다 땅 차지하고 농민들은 차지한 게 없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약간 서민 정책을 많이 펼쳤고, 만약에 그 귀족들을 많이 좀 죽였습니다. 숙청했습니다. 어쨌든, 요거 난징이에요, 여러분. 그 대도가, 베이징이 수도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난징인데, 그래서 이후 명이 베이징을 차지하여 원을 북쪽으로 몰아냈다. 그러니까 북벌을 한 거죠, 여러분. 북벌. 북벌은 북쪽으로 정벌이라는 뜻이니까 북벌을 해가지고 그 홍무제는 재상제를 이제 폐지했어요. 재상제. 여기 기중놈들이 이거 한다. 이거 번개가 또 치네요. 번개 지우고. 그러면서 황제 독재권을 강화했다. 이갑제를 만들었다. 이갑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110호를 1, 2로 하고 호라는 건 여러분 그 한 가구를 호라고 그랬어요. 한 가구. 그러니까 110호는 110가구죠.
그러니까 한후에 보통 우리는 1인 가족도 있지만 옛날에는 안 그렇겠죠, 여러분?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있고 자식도 많이 낳았잖아요. 그래서 1, 2로 하고 그 중에서 부유한 10호를 이장우,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갑수로 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 농민이 직접, 이게 뭐야? 나라에서 관리를 파견하는 게 아니라 농민이 직접 세금 징수와 치안 유지. 이거 왜 했어요? 이 주원장이 이 지주들을 못 믿는 겁니다. 이 부자들을. 자신이 어렸을 때 그 기억 때문에. 그래서 이 농촌일을 그냥 자치에 맡긴 거예요. 그게 이갑제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왜냐면 부자나 이런 그 관리에게 맡겨놓으면 그 뜯어먹는다고 본 거죠. 그래서 백성을 괴롭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백성 니네가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백성에게 준 거죠. 그래서 이갑제를 만들어서 다시 본문에 와서 향촌사, 향촌은 고향할 때 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을 다스렸다. 그리고 토지대장과 호적대장을 만들어서 이걸로 세금을 걷는 데 이용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죠? 토지대장은 이제 토지 면적과 그다음에 그 소유자, 토지 면적 이런 거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토지가 어떤 걸로 이용됐는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지금도 뭐 재산이 있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덕분에 그래서 이거 뭐 부동산 같은 거 이제 얻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대장 그다음에 호적 대장은 이제 그 호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구라고 했었죠. 가구. 한 가구. 여러분 부모님이랑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부모님 성함 그다음에 여러분이 형제자매 성함 이게 이름이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거 왜 한 거예요? 세금 거두려고. 또는 뭐 남자라면 이제 군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군역. 그런 거 이용하려고 또는 이제 요역이라 해가지고 노동력을 동원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거 이제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약간 글자를 알아야겠죠, 그래도 옛날 글자는 이제 한자로 되어 있었을 테니까 그런 거 모르면 그냥 잡일을 시켰겠고 그걸 알면 기록하니까 좀 더 편했겠죠. 또한 한족의 정통을 회복하고자 과거제와 학교 교육을 중시했다. 여기서 원나라 때는 과거제를 무시했었죠. 그 몽골인들이. 그리고 유교 가르침에 전하였다. 유교 가르침. 그러니까 다시 중국인의 문화를 부활시킨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다음에 영락제. 영락제가 아마 4대 임금인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 이 영락제는 영락제가 아들이구나. 주원장 아들입니다. 이게 넷째 아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첫째 아들 어디 갔냐면 첫째 아들 죽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죽어서 그 다음에 이 주원장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제 권력을 줄 때 자신의 부하를 많이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은 어린데 신하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얘네들이 황제보다 더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구워 삶을 수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힘이 있는 신하들이 그 모함해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가짜 뉴스로 해가지고 많이 죽였어요. 진짜 많이 죽였습니다. 몇만 명씩 죽였어요, 여러분. 주원장이. 그런데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착한 첫째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의 손자죠.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이니까 첫째 손자에게 황제권을 줬는데 그래서 또 신하들 또 죽여요. 세상에나. 그러니까 주원장은 그게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넷째 아들 있잖아요. 이 영락제가 이제 주원장이 죽고 황제가 자기 그 조카잖아요. 결국 큰 형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영락제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어린 황제 주변에 유능한 신하가 없어요. 다 죽어가지고 주원장이. 그래서 영락제가 쉽게 그 권력 다툼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주원장이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 죄도 없는 사람 죽여가지고 진짜 유능한 장수들 있잖아요. 다 죽여버립니다. 숙청하거나. 영락제가 그러니까 어부지리를 취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수도를 이제 베이징으로 옮겨요. 원래 베이징이 있었거든요. 이 영락제가. 수도가 난징이잖아요. 난징은 그 남송 지역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하이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외 팽창 정책을 실시해서 어디를 공격하냐? 몽골을 공격합니다. 베트남 정복해요.
그런데 조선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조선은 그냥 사대주의를 했어요. 명나라의 때. 그리고 영락제도 아니잖아요. 아니, 몽골이 고려를 얼마나 많이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다 물리쳤잖아요. 그렇죠?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이 우리나라가. 근데 알아서 또 잘해줘요, 명나라에게. 그러니 뭐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죠. 그 영락제랑 그 다음에 당시 우리나라에는 태종 이방원이 이제 왕 했을 텐데 태종 이방원도 또 한석격합니다. 또 강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취하지 않았고 잘 지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그 손해본 건 사실 없지 않아 많죠. 뭐 조공 같은 거 많이 파견했으니까. 다음에 정한하는 사람이 함대로 해외를 파견하여 국력을 과시했다. 그래서 여러 나라와 조공 관계를 맺었다. 조공이라는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조공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옛날에는 이제 근현대 시대 때, 그러니까 현대 말고 옛날 시대는 조공 관계였어요. 이 동아시아는. 이게 뭐냐 하면 그 우리나라가 만약에 조선시대 때 왕이 되잖아요. 그 왕을 중국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인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물을 바쳐야 돼요. 그거 이제 예물을 바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두 나라가 이제 조공 관계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 갑, 그다음에 인사하러 나라가 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이 인정해서 이걸 책봉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예물을 바친다. 주변국은. 근데 이거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의 그 정치적 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 조선에게 그래 조선과 인정해. 근데 이제 조선 사신단이 선물을 받을 거 아니야. 뭐 호피라든지 인삼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면 그 중국이 잘 받을게 하고 입 싹 닫는 게 아니라 황제 나라의 그 면모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조선에게 선물도 해줬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어때요? 조선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었어요, 또. 그래서 약간 이런 걸 중화주의라고 하거든요. 그 중국 중심의 세계가. 이게 사실 주나라 때부터 나왔어요. 주나라 때 봉건제를 했잖아요, 봉건제. 그렇죠? 그 땅을 주면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제후가.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게 학대된 게 바로 조공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러나 명중기는 이제 중간 기간이죠. 명나라가 한 200 몇 년 동안 나라가 있었는데 중반기 때는 관료들의 권력 다툼과 외적의 침입으로 국력이 약화되었다. 더욱이 명중기 때는 국력이 약화됐어요. 특히 이 인진왜란 때 조선 군대에 많이 파견하면서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우리나라 돕다가 이제 휘청거린 거죠. 그러면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세금이 많이 거두었어요. 그래서 농민 반란이 이제 거두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보면. 근데 황제가 사실 정치를 잘 안 했어요. 맨날 놀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망주라고 해야 되나? 나라 멸망하게 하는 그런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지도자죠. 그런 사람들이 출연하면서 명나라가 약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사람 한 명, 황제 한 명 바뀌면 이제 어떤 황제가 되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이제 뒤바뀌는 거죠. 지도자를 이거 잘 뽑아야 되는 거죠. 어린도책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린도책이 나있네. 어린도책. 여기 보면 똥 2번에 어린도책이라는 단어가 있죠. 어린도책. 이 어자가 물고기 어자입니다. 그리고 린이 비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비닐입니다. 도는 이제 그림 도자고 여기 보시면 뭔가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게 그 물고기 비닐처럼 생겼다고 해서 어린이라고 이제 쓴 거예요. 어린이가 아니고 찰들헌이 아니라 물고기 비닐. 그래서 이게 토지대장인데 토지대장은 토지를 기록한 거잖아요. 토지의 기록을. 이게 모양이 마치 물고기 비닐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토지대장이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어디다 한자로 써져 있는데 글자가 작아가지고 선생님이 좀 잘 못 읽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다가 어느 지역에 이게 토지 위치를 이렇게 가늠해가지고 이렇게 그어놓고
누구 땅이다 이 소유주 이름을 썼겠죠? 무슨 내용을 썼을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숫자도 보이는 이 숫자 같은데 숫자가 보이는 거 보면 이게 뭐 아마 지금 치면 몇 평이다 뭐 이런 거 얘가 기록한 것 같아요. 이게 어린 도층이다. 어린이 책이 아니에요. 이게 한자 그 물고기 비닐이에요. 그다음에 요거 정화. 정화는 이제 남자라고 했죠. 명나라 함대를 끌고 왔는데 어마어마한 배 크기입니다. 이게 100m가 넘을 거예요 아마. 콜럼버스 배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7차례에 갔는데 대규모 항해였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여기 보면 말리딘, 모가디슈 여기 어디예요? 아프리카죠. 아프리카까지 갔습니다. 이걸 왜 했냐? 그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당시 이제 이때가 이제 그 영락제 때였거든요. 영락제는 여기 몽골하고 싸웠잖아요. 몽골하고. 그쵸? 몽골하고 싸워서 남쪽하고는 좀 친해지고 싶었어요. 여러 나라랑. 왜냐면 북쪽이 지금 전쟁하는데 남쪽도 전쟁하면 힘들잖아요. 전선이 이게 많이 나눠지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도 있었고, 다음에 그 자기 조카 홍무제가 아니지. 건雍제인가? 그 자기 조카가 행방불명 됐습니다. 아까 그 영락제가 이제 그 쿠데타 같은 거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쿠데타라고 하지 않아요. 그 정변이라고 그러는데 용어를. 그래서 그 행방불명된 그 항제를 찾기 위해서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서 갔더니 수학이 있었던 게 이 기린을 데려왔어요. 기린. 기린은 상스러운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져오면서 와 영락제가 항제가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몰아내고 항제가 된 게 다 뭐다? 하늘의 계시다. 이런 거 이제 선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카 쫓아내고 하면 유교 입장에서는 안 맞잖아요. 왜냐면 주나라 때도 자기 조카 대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그 주공이라 있어요. 주공이 그 성왕이 너무 어려가지고 주나라 성왕이 너무 어려가지고 대신 정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조카가 이제 20살인가 됐을 때 그냥 권력을 넘겨주고 떠나요. 그게 이제 유교의 공자가 굉장히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이제 칭찬했어요. 공자가. 그런데 이제 이 영락제는 조카를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그냥 황제가 돼버렸잖아요. 조선에도 그런 군주가 있어요. 그 세조라고. 일곱 번째. 세조도 이제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유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비판, 세상에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황자에게 얘기는 안 해도 얘기하면 죽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욕했을 때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남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신을 욕하는 거를. 그래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락제 이후에 이게 예산 문제 등으로 해가지고 안 해요 이거를. 이거를 만약에 계속했었으면 뭐 식민지를 만들고 서양 유럽처럼 아메리카 발견하고 막 그렇게 해서 중국이 지금과 다르게 뭐죠 세계를 막 거의 휘어잡을 수 있었네 뭐 어쩐데 하는데 안 했습니다. 그거는 얘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명예경제는 명대, 그러니까 명나라 때는 경제가 꾸준히 발전했다. 이모작이 확대됐다. 이모작 뭔지 아시죠? 1년에 벼농사업 2번 하는 거잖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고추, 담배, 감자, 옥수수, 고구마 같은 새로운 작물. 이게 다 그 아메리카에서 아마 신대륙에서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들어왔다. 공업이 크게 발전했다. 공업도 발전했다. 한마디로 중국이 부국강병이죠. 굉장히. 그죠? 그 대상인 집단이 성장했다. 이거는 뭐 지금은 대기업이죠. 대기업. 명나라에는 신사층이 사회를 주도했다. 신사층이 뭐냐?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사가 젠틀맨이냐? 그건 아니고 학생, 과거 합격생, 간직 경험자 등 유교적 소양을 갖춘 뭐다? 지식인이자 지주. 지주는 뭐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면서 뭐다? 돈 좀 있는 사람. 이게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대부는 과거 합격자잖아요. 근데 신사는 학생이니까 과거 합격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신사가 훨씬 더 많겠죠. 송대 사대부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방을 지배해요. 그러면서 원래 지방은 무슨 제도에 의해 가지고 이제
다스려졌죠. 그 명나라 그 주원장이 부자들 그런 지주들 싫어해가지고 자치한 조직이 이갑제잖아요. 이갑제, 그쵸? 그 이갑제가 이 신사의 등장으로 무너집니다. 어쨌든 이들은 중앙의 관리로 진출하거나 향촌사의 질서를 이갑제 대신 이들이 맡게 됩니다. 요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명중엽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학생 정도가 이제 신사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대학생,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고위공무원 쪽이라고 볼 수 있겠고, 퇴직한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사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중기에는 좀 다른 얘기인데 성리학을 비판합니다. 성리학이 그 이 세상이 이와 기로 되어 있다, 뭐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거 약간 실제로 안 맞아. 이론과 형식에 너무 치우쳤어. 그래서 실제로 지식과 실천의 일치를 강조하는 게 양명학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합쳐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서민들의 지위가 향상되어서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우리도 뭐 프로야구도 프로야구, 프로축구 뭐 이런 것도 즐기고 그렇죠? 뮤지컬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침체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5월달에 황금 연휴가 있음에도 카드 소비가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경제 침체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뭐 그렇고 특히 삼국지 연의는 지난 시간에 해드렸는데 삼국지입니다. 이거 삼국지 엄청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수어전 이거는 도둑놈 얘기죠. 도둑놈이라고 하면 되나? 도적단 얘기고 서유기는 그 뭐죠? 손오공 얘기죠. 서유. 이런 소설이 인기를 끌었다. 그래서 안 읽어본 사람 방학 때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렇고 그 삼국지 연의는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 삼국지를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과 얘기하지 말라는 정도의 일반 교양, 중국에 대해서 좀 알려면 중국뿐 아니라 사람이 어떤 심리를 파악하는데도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뭐 그렇대요. 그렇고 네, 뭐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방학도 아니죠.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좋은 책 많이 읽기 바라겠습니다. 명은 사적인 해상무역을 제한했다.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해금 정책이라고 설명드렸고 앞서 그다음에 중기 이후에는 교역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민간 무역을 허용했다. 16세기 후반에 서양 상인도 왔는데 선교사도 왔다. 그래서 선교뿐 아니라 이들은 선교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선교예요. 쉽게 얘기하면 종교를 선전하는 거라고 나와 있네요. 똥 5번에. 그래서 아까 그 마테오 리치 설명하면서 이들이 엘리트 집단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 이런 거 공부를 꼭 합니다. 이 예수의 집단은. 서양의 천문학, 그러니까 이과죠. 역법, 뭐 지리학은 약간 문과긴 한데 문과이면서도 약간 이과에 가까운 게 지리학이에요. 예전에 지리를 왜 배우냐 했을 때는 그 전쟁을 하면서 이게 많이 필요했어요. 전쟁. 그리고 이제 국가를 통치하는데 어떤 지역의 특색 같은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1세기 때는 이제 GPS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GPS.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싱크홀 같은 거 아시죠? 싱크홀. 그쵸? 토지 기반이 이제 약해져가지고 거기 이제 뭐 지하수가 빠져 다 나가 없어지면서 공간이 이제 텅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이런 지리학에서 이제 다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하철 공사가 많습니다. 그쵸? 뭐 수도관이라든지 뭐 가스관도 이제 지하로 가는데 그런 것도 이제 연구하는 게 지리학이죠. 그러니까 지리학도 어떻게 보면 되게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학문들이 이제 중국에 소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날개글에 있는 동그라미 6번에 보면 고려망국 전도 해가지고 여러분 잘 보시면 현재 세계 지도랑 거의 유사해요, 위치가. 근데 사실 고려망국 정도는 이제 세계 지도인데 얘도 빨간색으로 할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망국이라는 거는 이제 그 망국계 아시죠? 망국계 여러 나라 국계 있는 거. 그러니까 많이 이제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고려 지금까지는 여러
그 나라들의 전도, 전체 이제 그 지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어디 봤어? 사실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 마테오르치 유럽파는 이렇게 아니고 이 중간에가 이게 태평양이죠, 그쵸? 이 색깔이 잘 안 보이나? 태평양인데 그 유럽파는요 여기가 대서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에요. 근데 이 마테오르치가 이 중국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약간 좀 그 다시 수정했죠. 그래서 그러면 중국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보니까 자신들의 세계가 중심이라고 믿었던 중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실학자들에게도 충격을 줬습니다. 지식인들도. 보니까 중국이 중심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사실 세계의 중심은 우리나라라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여러 나라겠지만 그 코리아 있잖아요. 코리아. 코리아가 원래 K가 아니라 C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COR입니다. 그게 영어로 코어잖아요. 코어. 코어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코리아 할 때 코어가. 그래서 일본 애들이 C자 대신 K로 바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한간에는 그 재팬이 J잖아요. 그거보다 C가 더 앞선다고 해가지고 K로 바꿨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저쨌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중국 중심 세계의 그 사상이 생각이 약간 깨졌다. 그래서 본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디 보자. 이렇게 중국인의 세계관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은 있죠. 은이 널리 살리됩니다. 무역을 하면서 은. 그래서 은으로 세금 걷어요. 세금을 은으로 걷습니다. 세상에나. 그게 1조 편법이에요. 1조 편법. 그래서 토지 가진 사람은 토지세를 내고, 그리고 그 호 있죠. 호. 가정. 가구. 그 가구에 있는 그 인두세는 이제 사람 인자예요. 두는 머리 두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머리는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그러니까 한 명당 한 사람씩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인두세는. 그렇고 생각을 키워요. 16세기 유럽인이 정복한 아메리카의 은강이 개발되었다. 그렇죠? 여기 보면 포토시 보이죠? 포토시. 아카폴코 이런 데에 이제 은강이 발견됐어요. 은강이 개발됐고 은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은을 가지고 이 아시아죠. 이 아시아에 와서 물건을 사서 이거를 다시 어디로 가? 유럽으로 가져갑니다. 아시아 거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이 명나라에 많아요. 많으니까 그걸로 세금을 걷습니다. 다가 이제 나중에 한 몇백 년 뒤에는 은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아편 전쟁이라고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쇠퇴하게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